정부가 소득 자산에 따라 대학생 절반에게 지급하는 국가 장학금을 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국가장학금 혜택과 인원을 더 늘리겠다 이런 겁니다. 갑자기 이 같은 정책이 왜 검토되는 걸까요?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가장학금은 기초 차상위 계층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와 그리고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자녀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연간 350에서 570만 원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저금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전체 대학생 203만 명 가운데 한 100만 명 정도가 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 지원 대상을 최상위 20% 계층을 빼고 나머지 80%까지 확대해주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소식을 듣고 첫 번째로 딱 드는 생각. 돈 있나? 이게 줄 수 있나? 이거였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실 분들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그냥 다 국가 장학금이라고 그냥 국가가 장학금이야 이렇게 다 주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에 나왔을 경우에 그게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가지고 예산도 엄청 허리가 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일단 뭐 재원이 어느 정도 드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제도를 유지하는 데는 한 4,300억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고 전 대학생들한테 다 지원을 한다고 가정하면 한 1조 5천억에서 3조 원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 단위 예산이 추가로 드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정은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좀 여유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교육청에 배분이 돼서요. 유치원이나 초중 고교의 교육에 활용되는 예산입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전체 사용하고 난 다음에 총 한 7조 5천억 정도 예산이 남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남은 거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정부의 얘기인데요. 그렇게 보다 보면은 앞으로도 학령 인구는 계속 줄어들 테니까 교육재정 교부금은 더 남아돌 가능성이 높고 그걸 대학생들한테 지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단순 계산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이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작년처럼 세수가 한 60조 정도 펑크가 나버리면 교육재정 교부금도 그만큼 확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윳돈이 생겼을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여윳돈이 없었을 때는 어디서 돈을 빼서 쓰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재정 교부금의 50% 정도는 인건비거든요.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걸 그냥 빼가지고 옮겼다고 해서 그게 또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 다른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보는 신문에 요 두 개가 나란히 났었거든요. 여기서 대학 뭐 지원해 준다. 그다음에 여기서 돈이 남았다. 그래서 요걸 해서 이렇게 주나? 이런 생각을 단순 계산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드는 생각은 돌봄 교육도 한다는데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하지? 뭐 이런 생각했는데. 그것도 교육재정 교부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걸 뭐 제가 고민할 건 아닌데.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